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요령 문제 8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는 옆에다가 띄워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문제는 교재를 참고해 주세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만들 때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을 줍니다. 뒤쪽에다가 문제의 번호 붙여주셔야 돼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용지 사이즈가 400에 500이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레졸루션 해상도 엄청 중요합니다. 72라고 기본값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컬러 모드는 RGB의 8비트예요.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단위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꼭꼭 확인하셔서 새로 만들도록 하죠. 출력 형태에서는 항상 눈금자가 보입니다. 이 눈금자를 이용해서 크기를 유추해서 작업하시면 되는데요. 시험장에 갈 때 자를 하나 가져가세요.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선들을 좀 그어놓고 작업을 하시면 크기를 비슷하게 맞추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때그때 가이드라인을 뽑으셔도 되고 이렇게 격자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에서 쇼우 그리드라고 하는 아이를 꺼내 놓으시면 격자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비교를 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격자의 사이즈가 100단위가 아니다 라고 하면 에디트에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을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드를 격자 간격 100의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하셔서 서브 디비전은 이 사이에 또 나눌 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굳이 더 나눌 필요는 없으니까 기본값 1로 두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할 때 그 가이드라인의 색깔도 눈에 잘 보이는 색깔로 변경 가능하니까요. 미리 세팅을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죠. 더불어서 저는 창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띄울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환경에서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V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이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예요. 여러분들도 따라 하실 때 이 옵션은 좀 바꿔 놓으시기를 권합니다. 오케이. 화면에다가 크기를 꽉 차게 조절하겠습니다.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에 꽉 차니까 크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문제에 보시면 원본 이미지가 2급의 1번이다 라고 소스 파일을 제시하고 있죠.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오픈. 제공해드린 소스에서 2급의 1번 열어주시면 불려와 올 텐데요. 여기에서 눈금자의 숫자 값을 보시면 우리가 만들어놨던 400보다 좀 커 보이죠? 이미지의 크기는 비슷하게 맞춰서 가지고 오시길 권합니다.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400이라고 하면 이렇게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같이 높이도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높이가 500보다 크니까 높이를 500이라고 바꿨더니 폭이 400보다도 모자라네요. 한쪽만 맞춰 오시되 모자라지 않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오케이 하시면 크기가 비율 맞춰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창문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동 도구 이용해서 끌어다 놓으시면 간단하게 배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배치를 했고요. 원본이 굳이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저장하지 않고 닫을게요.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의 이름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들어가는데요.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1번에서 가지고 왔다 라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나중에 레이어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찾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시면 복제 및 변형이라고 해서 책을 복사해라 라고 되어 있죠. 요 갈색의 책이 하나 더 만들어진 건 요걸 복사해서 가져다 놨기 때문이네요. 왼쪽에 있는 도구들 중에서 셀렉션 툴, 오브젝트 셀렉션이 가장 사용하기가 쉬운 도구이기는 한데 최신 버전이라서 혹시라도 예전 버전 쓰시는 분들은 이 도구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도 같은 CC 버전일지라도 이게 없는 버전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브젝트 셀렉션을 이용하면 위쪽에 있는 요 모드 라쏘라고 선택을 해서 요만큼만 필요하다라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없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퀵 셀렉션이라고 하는 걸 가장 많이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셔서 추가를 할 거면 플러스, 뺄 거면 마이너스 옵션 왔다 갔다 하면서 범위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를 할 때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여 넣으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나는 내가 직접 복사를 하리라 라고 하는 단축키가 있어요.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 눌러주시면 바로 레이어가 복사가 되니까 앞으로 이런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죠. 이동 도구 눌러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거 보일 거고요. 크기를 조절할 거다라고 에디트에서 자유롭게 크기를 변형하는 거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조절점의 크기를 왔다 갔다 조절하실 수도 있고 방향을 이렇게 뒤집어 주실 수도 있고 방향을 완전히 거울처럼 뒤집어 줄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즌탈이라고 하면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기도 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하시고요. 엔터를 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레이어의 이름은 바꿔주셔도 되고 안 바꿔주셔도 되고 점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찾기 편하도록 이름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동그라미 2번 쉐이프 도형을 넣도록 할게요. 왼쪽에 흐물떡거리는 커스텀 쉐입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옵션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 색깔이 보였으면 좋겠고 스트로크 선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쉐이프 미리 만들어진 것 중에서 골라주시면 될 텐데요. 레거시 쉐입에서 항상 시험 나오니까 요 올 레거시가 보여야 됩니다. 혹시라도 레거시 쉐입이 바로 보이는 분들은 찾으시면 되겠지만 없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쉐이프라고 하는 메뉴 눌러주면 오른쪽에 패널이 이렇게 짠 하고 열릴 거예요. 꼭대기에 3줄이 보이시죠? 클릭해서 레거시 쉐입 숨어있는 걸 불러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생략할게요. 위쪽에 있는 쉐입 중에서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좀 귀찮지만 한 번은 쭉 열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문제에서 보시면 클립이 두 개가 있어요. 색깔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클립을 하나 선택할 거고요. 여기다 만들 테다 라고 클릭 드래그하면 비율이 깨져서 넙대대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면 정비율로 만들어질 겁니다. 마우스를 먼저 뗄 거고요. Shift는 나중에 떼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 보면 이렇게 클립 모양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색깔이 좀 다르죠. 문제지에서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미리 보기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색깔 값을 정확하게 줄 수 있습니다. FF7700이라고 주황색을 먼저 넣어줬어요. 컨트롤 T라고 크기를 조절하겠다 단축키를 쓰도록 할게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크기 맞춰 놓으시고요. 레이어의 스타일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베벨 앤 엠보스.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아래쪽에 FX 레이어의 스타일 적용하는 단추가 있습니다. 베벨 앤 엠보스라고 올록볼록한 느낌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효과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깜빡깜빡 해보시면 느낌이 달라지는 거 확인되시죠? 오케이 해서 하나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가 필요하네요. 또 그릴 필요 없이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J 눌러주면 하나가 더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보면 이렇게 하나 더 생겼죠. 방향이나 크기, 위치 바꿔줄 때 컨트롤 T 눌러줍니다. 크기가 좀 커 보이니까 살짝 밀어줄게요. 엔터 쳐서 마무리를 지어주는데 색깔이 다르니까 역시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맞춰주면 되겠죠. 색상값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FF, FF55 노란색이네요. 하나의 쉐이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오너먼트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위쪽에 있는 옵션 오너먼트 중에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클릭해서 만드실 때 비율이 깨지면 그때 쉬프트를 눌러주세요. 쉬프트를 먼저 누르시면 레이어가 합체가 되니까 이 친구는 꼭 순서상 그려주시고 나서 쉬프트를 나중에 눌러주셔라.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맞출 거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아래쪽에 있는 FX 눌러서 드랍 섀도우. 드랍 섀도우의 농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거리값들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글씨를 써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을 할 건데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꼭 대문자 소문자 잘 구분해서 타이핑을 하도록 하세요. 문제에서는 글꼴, 크기, 색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타임뉴로만의 볼드, 크기가 42이고요.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레이어 스타일에서 분명히 색깔에 대해 지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FX 레이어 스타일 중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색상 자체를 클릭하시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뜰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게 물감의 색깔입니다. 클릭하셔서 색상값,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을 정확하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색상도 마찬가지겠죠. 색깔에 대해서 넣어주고 나면 꼭 그 방향성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왼쪽이 짙은 색깔, 오른쪽이 옅은 색깔, 그 방향성이 맞으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방향이 다르다면 앵글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스트로크 선을 주겠다. 선의 두께 값이 2픽셀 맞아요. 색깔 값 컬러를 3333이라고 넣어줬습니다. 만약에 스트로크 선을 넣는데 글자의 색깔이 갉아먹은 것처럼 쪼그라든다면 요 포지션 아웃사이드로 되는지 확인하세요. 인사이드일 경우에 이렇게 안쪽으로 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글씨가 작아지는 거예요. 포지션을 아웃사이드로 꼭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그림자 효과도 같이 주고 오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할 거고 작업을 하실 때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는 게 안전해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저장할 때에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처음에 주고 들어온 파일의 이름 그대로 계속 저장하면서 작업을 하시고요. 최종적으로 감독관에게 전송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그리드 비교하기 위해서 띄워놨던 선들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뷰에서 쇼 그리드를 꺼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더 훨씬 깔끔하게 이미지가 전송됩니다. 그리드가 있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지는 않는데 예쁘지 않으니까 끄는 것을 버릇들여 놓는 게 좋겠죠.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로 저장합니다. 파일을 저장을 할 건데 Save As라고 해서 저장을 하면 여기에서 파일의 형식이 바로 JPEG가 보이는 버전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찾으셔서 저장을 하시면 될 텐데 저처럼 JPEG가 없는 걸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파일을 Save a Copy라고 하는 걸로 바로 가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GTQ에 파일의 이름 그대로 주고 들어올 때 파일의 형식 JPEG로 바꿔주실 수 있을 겁니다. 쓸데없이 뒤쪽에 카피라는 이름 붙은 거는 깔끔하게 지워주셔야 되겠죠? 저장을 하면 큰 이미지의 저장은 끝났고요. JPG는 큰 이미지지만 PSD는 10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이라고 값을 줄였더니 높이가 50이라고 같이 줄어들죠? 그건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OK에서 크기가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세이브라고 저장을 하면 이제 작게 줄인 이미지도 저장이 끝났습니다. 혹시라도 작업을 했다가 내가 뭔가 빠뜨린 것 같다. 나중에 생각이 났다. 그럴지라도 이 친구를 창을 지금 제가 아직 안 닫았죠. 그런 경우에는 컨트롤 Z 취소하면 다시 이렇게 커다랗게 되살아나요. 하지만 요거를 작게 줄인 상태에서 창을 닫아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불러왔을 때 크기를 늘리면 다 깨져 보입니다. 이런 친구를 불러와서 수정을 하시면 오히려 점수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창 닫기 전에는 수정이 가능하다. 이미 창을 닫아버렸다면 포기하시고 2번 문제부터 찬찬히 더 열심히 점검하신 다음에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400에 500짜리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서 New, 파일의 이름 줄 겁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2번이니까 문제번호 2라고 붙여줬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400에 500짜리입니다. 레졸루션 72라고 하는 거 엄청 중요해요. 컬러 모드 RGB의 8비트이고요.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크리에이트라고 눌러주시면 창이 생기죠. 그리드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 뷰에서 쇼 그리드라고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오죠. 소스가 3개나 있네요. 2급의 2번, 3번, 4번. 어떤 걸 활용할 건지는 파일을 불러와서 정하시면 되겠죠. 소스 패널에 가시면 이렇게 액자 모양으로 써먹을 건 2급의 2번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군요. 열기. 눈금자를 보시면 값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에서 미리 좀 줄여놓고 갖고 오시길 권해요. 폭을 400이라고 맞췄습니다. 높이가 600으로 좀 넘치지만 넘치는 부분들은 어차피 창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안 보이게 될 거예요. 오케이 해서 마무리. 컨트롤 A 몽땅 다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요 창에다 컨트롤 V 붙이셔도 괜찮아요. 다만 요 친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끌어다 놓는 게 편하니까 저는 앞으로는 이동 도구를 이용할 겁니다. 창은 닫을 거고요. 결과물 보면 화분이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자, 요 친구는 이라고 배치를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겠다 단축키 쓸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즌탈 보입니다. 좌우로 이렇게 대칭을 시켜줬고요. 레이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2번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나중에 찾기가 편하겠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액자가 하나 더 필요하니까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J. 하나가 더 복사가 됐고요. 이 친구는 액자로 써먹을 거니까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액자라고 정리를 좀 해두도록 하죠. 문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액자 제작 필터를 주세요. 패치워크라고 되어 있네요. 액자 레이어 선택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위쪽에 필터 메뉴를 봐주세요.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보입니다. 필터 갤러리에서 패치워크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P에서 패치워크 찾아주시면 되겠죠. OK 단추 눌러서 이렇게 필터 적용을 했습니다. 요만큼 네모지게 구멍을 뚫어줘야 액자의 역할을 할 거니까요. 네모지게 구멍 뚫으실 때 어느 정도 뚫을 건지는 선들을 이렇게 쭉쭉 그려보세요. 그러면 50 정도 벽에서 떨어진 게 보이시죠? 여기도 위에서 50, 아래에서 50만큼 이렇게 떨어진 거 눈금자 보시면서 가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거 여기 50에서 50 사이 여기부터 시작해서 네모지게 쭉 대강 범위를 잡으셔도 되겠지만 정확한 위치를 잡고 싶다면 눈금자에 있는 글자 클릭 드래그해서 당기시면 선이 딸려 나와요. 이렇게 50에다 맞춰주시면 가이드라인 뽑힌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해서 350 위쪽에 있는 눈금자에서도 마찬가지 클릭 드래그해서 50 간격으로 좀 이렇게 선들 뽑아 놓으시면 네모지게 선택하겠다 렉탱글 막기 이용해서 대각만 선택해도 내가 그어놓은 선에 맞춰서 이렇게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퉁이가 살짝 깎여 있는 게 보이는군요. 이미 선택한 것도 수정 가능합니다. 셀렉트 메뉴 클릭하면 중간쯤에 모디파이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스무스하게 수정하겠다. 레디어스 반지름 값은 5에서 10 사이의 간격을 주시면 될 텐데요. 모퉁이가 살짝 뾰족해 보이면 5, 모퉁이가 많이 둥글어 보이면 10 정도 주면 되겠죠? 우린 조금 뾰족해 보이니까 5라고 값을 넣어 볼게요. 오케이 하면 살짝쿵 둥그러진 게 보일 겁니다. 이제 요만큼을 지워주시면 되겠죠? 딜리트 눌러서 지우면 이렇게 구멍이 빵 뚫리면서 액자의 역할을 하죠.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가 비쳐 보이니까 깔끔한 사진이 보입니다. 액자에 대해서 패치워크뿐만 아니라 안쪽에 테두리를 줄 거고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줄 거다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의 스타일에도 스트로크가 있는데 굳이 레이어 스타일 안에다가 효과를 지시해 놓지 않았으니까요.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 말고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여기에서도 스트로크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두께 값을 5픽셀이라고 색깔 값 컬러 콩 찍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FF8888이라고 핑크색 OK 누르시면 테두리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레이어의 스타일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도록 할까요? FX 누르셔서 드랍 섀도우 방향이라든지 거리, 농도 같은 것들은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액자에 대한 작업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은 반짝거릴 필요가 없죠. 셀렉트 메뉴 가셔서 디셀렉트 선택 해제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1, 2, 3, 4 순서대로 배치하면 되겠죠.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2급의 3번 파란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소스를 불러올 때 파일에서 오픈이라고 불러오셔도 되겠지만 창문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했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소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급의 3번 열기. 필요한 책만큼 퀵 셀렉션으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더할 거다, 뺄 거다 잘 정하셔서 범위를 잡아주시고 세세하게 작업하기 힘들도록 경계선이 흐린 경우에는 직접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해서 더하거나 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2급에 3번에서 가져왔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이 친구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엔터를 쳐서 마무리 지을 건데 요 녹색 부분만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네요. 그만큼만이라고 퀵 셀렉션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세세하게 작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해서 추가하실 수 있었어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은 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원하는 색상이 될 때 멈출 수 있을 겁니다. 파란색이 됐을 때 멈춰주시면 되는데 농도가 혹시 약하다면 세처레이션을 높여주면 색깔이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해서 마무리. 더 이상은 반짝거릴 필요 없죠. 셀렉트,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주면 해제가 될 거고요. 2급의 3번에 대해서 레이어의 스타일, 내부 그림자가 있군요. 이너 섀도우. 효과가 잘 들어갔는지 깜빡깜빡 해보시기 권합니다. 2급의 4번 불러와서 레이어의 스타일 또 적용해야 되겠죠? 2급의 4번 열기.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을 때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겁니다. 레이어 이름은 2급의 4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 거예요. 위치와 방향 맞춰주시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이미지들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글씨를 얹도록 하죠. 타입 툴 눌러서 타이핑 하겠습니다. 글꼴 크기, 색깔 지시에서 나와 있는 대로 맞춰주면 되겠고요. 글자에 대해서 색깔 값이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다면 서로 다른 값은 어떤 건지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레이어의 스타일 주겠습니다. 스트로크, 선에 대한 두께값과 색깔값, 포지션 아웃사이드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림자까지 주고 나오겠습니다. 언급이 되어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요. 살짝 꼬부통해 보입니다. 글자가 이렇게 살짝 꼬불통해 보이는 건 웹텍스트 적용을 하셔야 될 텐데요. 글자 레이어 선택하고 있습니다. 글자 도구를 들고 위쪽에 보시면 글꼴, 크기, 색깔뿐만 아니라 이렇게 꾸겨주는 웹텍스트가 있는데요. 이것도 버전에 따라서 웹텍스트가 바로 활성화가 되는 게 있고 커서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깜빡깜빡 해야만 활성화가 되는 버전이 있어요. 이렇게
스타일, 물고기 모양이죠. fish. 밴드값 적당히 조절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파일을 작업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저장하고 계신 거 맞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을 할 거니까 save. 경로와 이름 보시고 파일을 계속 저장하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레이어에 스타일이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로 저장하죠. 가이드나 그리드 뽑아놨던 것들은 깔끔하게 지워주시기를 권합니다.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로 지워줄 거고요. 뷰에서 쇼, 그리드도 꺼주도록 할게요. 파일을 save a copy라고 하시면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을 JPEG로 바꿔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나면 이미지의 사이즈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40이라고 줄이면 높이도 50이라고 같이 줄어들어요.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요. 이미지 작게 줄어들었으면 파일을 최종적으로 세이브해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로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쓸 거고요.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줄 겁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폭을 600, 높이를 400이라고 줄게요. 레졸루션 72 엄청 중요하죠. 컬러 모드 RGB의 8비트입니다. 백그라운드 화이트인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배경의 색깔 지시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폴트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는 색상이 들어있을 텐데요. 배경의 색깔 콩 찍어서 9922FF라고 하늘색을 줬습니다. 이 색깔로 배경을 가득 채울게요. 왼손으로 컨트롤, 오른손으로 딜리트, 컨트롤 딜리트 누르면 색깔이 가득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2급의 5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5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이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도 얼추 비슷하네요. 오케이 단축.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적당한 위치에다 놓고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2급의 5번입니다.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까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2급의 5번이라고 줬고요. 결과물 보면 책의 이름이 이렇게 벽에 가까이 붙어 있죠. 우린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동 도구로 결과물처럼 비슷하게 배치하도록 할게요. 이 정도 느낌이려나요? 자,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필터, add noise라고 하는 필터 줄 거예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이 경계선을 안 보이도록 정리도 해줬군요. 필터 메뉴 가시면 기존에 사용했던 메뉴가 보일 텐데 저희는 새로 찾을 거니까 필터 갤러리. 애드 노이즈라고 하는 게 어느 그룹에 있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제일 위쪽에 아무리 찾아봐도 애드 노이드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캔슬이라고 취소할 거고요. 대신에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도 다 필터입니다. 여기서 노이즈라고 하는 것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애드 노이즈라고 하는 게 보이는군요. 모래처럼 거칠거칠해진 거 확인되시죠? 오케이 해서 마무리했고요. 부드럽게 여기 지워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씌울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 친구, 얘가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클릭해서 마스크를 씌웠는데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하나도 우리 거 이미지가 가려지질 않는군요.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색상 선택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를 눌러줬고요. 마스크를 선택했습니다. 위쪽에 있는 색깔이 흑백 대비되는 색깔이어야 될 텐데요. 혹시라도 색깔이 다르다면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베이직이라고 하는 그룹 안에 깜장색과 하얀색 혹은 하얀색과 깜장색 대비되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어떤 거든지 흑백 대비만 되면 상관없어요. 결과물을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이 잘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 흰색 마스크로 씌울 거고요. 반대쪽은 안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를 검정색으로 씌워주면 돼요. 저희 그라디언트 색상은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시작하고 있군요. 여기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클릭해서 쭉 드래그. 결과물을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버전에 따라서 이 막대는 보이는 버전이 있고 안 보이는 버전이 있을 텐데, 보이는 분들은 보면서 작업하니까 편리하실 거고요. 안 보이는 부분들은 이렇게 드래그를 여러 번 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나올 때까지 반복하시면 돼요. 2급의 6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겠습니다. 위쪽에는 옵션 더할 건지 뺄 건지, 브러쉬의 크기,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면 브러쉬의 크기 보면서 조절 가능하죠.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아서 선택이 잘 안 되면 저희가 직접 그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폴리건 화수 툴 이용해서 추가하겠다, 빼겠다 라고 하는 것들 이용하시면 되겠죠. 선택이 다 끝났으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 2급의 6번에서 가지고 왔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합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아우터 글로우. 2급의 7번에서도 갖고 올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때 방향을 뒤집어 줘야 된다면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시험장에서는 오브젝트 셀렉션 없을 수도 있어요. 꼭 퀵 셀렉션과 폴리건 하수 툴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가시기를 권합니다. 2급의 8번 경사와 엠보스까지 효과를 다 줬고요.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도형들을 얹어주고 글씨들을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도형부터 먼저 얹어 볼게요. 커스텀 쉐입 선택하시면 위쪽에 옵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고요. 필 색깔이 들어있고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쉐이프 모양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에서 모양 안 보이시는 분들 1번 문제 풀 때 요 모양 불러내는 거 얘기했어요. 윈도우 메뉴에서 쉐이프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레거시 쉐입 숨어 있는 분들은 불러내셔라 라고 했었습니다. 일단 휠 모양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쭉 만드실 때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정비율로 만들어진다 라고 했었고요.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값 자체를 클릭해서 색상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또 하나의 색상 값도 정확하게 넣을게요. FF, DD 둘둘. 색상을 보면 결과물에서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는 느낌이죠. 우리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형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서 이 스타일을 레디얼이라고 방사형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너 글로우 내부에 광선까지 넣어줄 거고요. 거기에 불투명도 70이라고까지 지시가 되어 있죠.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70이라고 주시면 색깔이 살짝 흐리멍텅해지면서 뒤쪽에 있는 이미지가 비쳐 보일 거예요. 나머지 쉐입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시계 모양을 찾도록 하죠. 클릭해서 만드실 때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나중에 쉬프트를 눌러서 정비율로 만들어 줄 거다.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 나중에 떼시고 색깔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정확하게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도 줄게요.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 여기다가 쓸게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자들이 왼쪽 정렬되어 있는 것 같죠? 왼쪽 정렬로 만들겠습니다. 글꼴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몽땅 다 선택해서 글꼴 도둠의 16 레이어의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값을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라디언트를 주실 때 방향성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출력물에 보시면 왼쪽이 짙은 노랑 그리고 오른쪽이 옅은 노랑이에요. 레디얼 형태가 아니라 리니어로 바꿔 주셔야 되겠고요. 그 방향성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2픽셀, 색깔 값에 대해서 33, 33, 33 색깔 값 넣어주고 나면 꼭 아웃사이드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자들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렇다면 정렬하는 부분들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글꼴 맞춰줄게요. 에이리얼의 볼드. 글자의 크기가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죠? 어떤 글자가 큰 건지 작은 건지 색깔 값에 대해서도 따로따로 정해 주셔야 합니다. 요만큼은 이라고 해서 나머지 큰 글자들 쪼로록 블럭을 잡아 줄 거고요. 요만큼은 36. 색깔에 대해서도 지시사항에 맞춰서 파랑 색깔을 넣어주면 되겠죠? 별 얘기는 없지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록하니까 글자 작업을 하는 동안에 위쪽에 있는 웹 텍스트를 보시고요. 스타일이 아래쪽으로 볼록한 게 아크 로어라고 하는 것과 쉘 로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결과물에서는 쉘은 아니고 아크 로어 이 부분이죠.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선을 줄 겁니다. 선의 두께값 2 픽셀, 색깔은 F 6개 흰색, 드랍쉐도 그림자까지 같이 주고 나오겠습니다. 작업을 하는 동안에 계속 주기적으로 저장은 하고 계신 거 맞죠? 파일을 저장은 GTQ 안에 위치 맞춰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로 바꿔서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리드는 안 보이도록 감춰줄게요. 뷰에서 쇼 그리드를 꺼줄 거고요. 파일을 세이브 카피라고 해서 포맷을 JPEG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쓸데없는 게 붙어 있다면 꼭 지워주셔야 하고요.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나면 이미지의 사이즈 줄여야 되겠죠.
60에 4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세이브 저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볼게요. 용지 사이즈 600에 400짜리 똑같습니다.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줄 거고요. 수험자의 이름 쓰셔야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해 주시고 폭을 600, 높이를 400이라고 줄게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는 RGB 8비트입니다. 백그라운드 화이트인 상태 확인을 잘 하셔서 새로 만들죠. 크리에이트. 2급의 9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해서 소스 중에서 2급의 9번 이미지가 좀 커 보이니까 이미지 사이즈라고 해서 크기를 얼추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올게요. 모자라지 않도록 한쪽만 맞춰 오겠습니다.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을게요. 레이어의 이름을 2급의 9번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놓고 가시기를 권하고요. 레이어에 필터를 주세요. 페인트 덥스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여기서 페인트 덥스 찾으시면 되겠죠. 2급에 10번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경계선이 흐리멍텅한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선택할 때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폴리곤 라쏘 툴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빼주시기 권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 닫을 거고 레이어의 이름 2급의 10번입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해서 배치를 하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우터 글로우 적용을 할게요. 2급의 11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면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방향이 반대쪽은 아닌 것 같네요. 그냥 빙그르르 돌려준 것 같죠? 2급의 11번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줄게요. 2급의 12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형만큼 잘 이우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필요하군요. 이 친구는 일단 다른 이미지 배치 다 끝난 다음에 작업을 할게요. 2급의 13번 돋보기. 2급의 13번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뿐만 아니라 불투명도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불투명도는 레이어 패널에 있는 불투명도 오퍼시티 값을 조절하셔야 해요. 70%라고 값을 정확하게 넣어주도록 하죠.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으면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잘라주는 도형을 만들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하셔야 되겠죠. 쉐이프 만들면서 할 건데 색깔도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요. 스트로크는 선 필요 없습니다. 모양을 찾도록 하죠. 클로버 모양을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만들어 주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으로 Shift 눌러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우스 먼저 떼시고 Shift는 나중에 뗄 거예요. 적당한 위치에 배치할 거고요. 이미지를 그 위에다가 얹도록 하죠.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12번을 열어주도록 할 건데요. 이미지의 크기가 이렇게 우리 거 종이보다 좀 커 보이니까 이미지 사이즈, 높이를 400이라고 비슷하게 맞춰오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을게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12번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정리를 할 거고요. 잘라주는 도형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 있죠. 잘리우는 그림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이렇게 크로바 모양으로 잘리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이미지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T. 이 정도의 크기인 것 같죠?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미지에 대해서 필터, 렌즈 플레이어를 주세요 라고 했네요. 이미지를 잘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필터 메뉴에 가겠습니다. 필터 갤러리를 찾아볼게요. 렌즈 플레이어 ABCD 순서대로 쭉 찾아봐도 L로 시작하는 아이에서 렌즈 플레이어가 없네요. 그럼 여기에 없다는 뜻이에요. 없는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도 다 필터라고 했었었죠. 여기에서 렌더라고 하는 그룹에 가시면 렌즈 플레이어가 보입니다. 거기에서 반짝하고 빛이 이렇게 광채 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우리도 보면서 위치를 맞춰주면 되겠죠. 결과물과 비슷한 위치 잡으셨으면 OK에서 마무리 지어줍니다. 2급의 12번 이미지까지 끝냈는데 도형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도형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선을 주겠습니다. 두께값이 5라고 하니까 5픽셀, 색깔값도 정확하게 맞춰줄 거고요. 이너 섀도우 안쪽에 그림자까지 체크를 하고 나올게요. 이렇게 그림자가 져 있는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도형들도 좀 얹어주도록 할 텐데요. 맨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위쪽으로 오브젝트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를 선택하고 계시면 이 사이에 낀가 들어가서 도형들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제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고 커스텀 쉐입에서 도형을 찾도록 하죠. 화살표들 중에서 찾아보도록 할까요? 꼬불렁거리는 화살표. 클릭해서 만들어 주시되 비율이 깨지지 않게 나중에 Shift를 눌러서 마우스 떼겠습니다. 화살표 도형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FX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줄 거고요. 색깔값 맞춰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거 색깔 F4개에 00 두 번째 거의 색깔도 맞춰줄게요. 009900 그라디언트를 주시고 나면 항상 그 방향성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노란과 초록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아우터 글로우 외부 광선 있습니다. OK 눌러서 도형에 대한 작업. 나머지 도형도 얹겠습니다. 사람 모양을 찾죠? 클릭해서 만들어 주실 때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나중에 Shift 눌러 주신다. 마우스 먼저 떼시고 Shift는 나중에 뗄게요. 방향이 뒤집어져 있죠?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엔터 쳐서 마무리할까요? 색깔값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004411이라고 넣어 줄게요. 레이어의 스타일 내부 그림자도 있네요. 이너 섀도우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구분이 안 되면 꼭 깜빡깜빡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여기에 불투명도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값을 80이라고 농도를 살짝 떨어뜨릴게요. 글자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눌러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글꼴 맞춰주셔야 되겠죠. 궁서에 16 레이어에 스타일 주도록 할게요.
색깔 값에 대해서 정확하게 넣어주세요. 그라디언트를 넣고 나면 항상 그 방향성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왼쪽과 오른쪽으로 짙은 색, 옅은 색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구분해 주시고요. 획에 대해서 스트로크 값이 1 픽셀입니다. 색깔 값을 깜장색으로 넣을게요. 언급되어 있는 건 여기까지지만 살짝쿵 구겨져 있는 거 업텍스트 적용하셔야 되겠죠? 커서가 요 안에서 깜빡거리고 있어야 해요. 업텍스트 가고 스타일을 골라주겠습니다. 아크 모양으로 밴드 값을 살짝 낮춰주도록 할까요? 오케이 해서 마무리. 영문자에 대해서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꼭 글꼴, 크기, 색깔뿐만 아니라 타이핑한 것도 다시 확인을 하세요. 글자의 색깔, 크기 따로따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 정확하게 블럭 잡아서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두께값 그때그때 다를 수 있으니까요. 꼭 값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언급이 없을지라도 구겨주는 거 업텍스트는 맞춰주셔야 되겠죠. 꿀렁거리는 건 플래그, 위쪽 아래쪽의 순서가 다르다면 밴드 값을 적당히 조절하셔서 맞춰주셔야 하고요.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레이어의 순서가 흩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살펴봐 주세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 주면서 저장을 꾸준히 해 나가시다가 최종적으로는 600에 400짜리는 JPG죠. 이 친구들 그리드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뷰에서 쇼 그리드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버 카피 경로와 이름 포맷을 JPEG 그리고 이름 쓸데없는 것들이 붙어 있다면 꼭 지워주시기를 권하고요.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으로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하셔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죠. 여기까지 기출유형 문제 8회 문제풀이였습니다.